안녕하세요. 고기TV 구독자 여러분, 한국 미트마스터 임치호 인사드립니다. 첫 시간에는 소 앞다리 발굴을 진행했고, 그 발굴을 가지고 정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형 또한 업체마다 굉장히 그 손질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좀 과도하게 지방을 손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드라이징 숙성을 하는 분들은 로스율 때문에 지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위 분할과 그 다음에 힘줄 제거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이 정형칼인데, 이 정형칼 부분들은 우리 발골칼은 칼끝 1cm 정도를 거의 활용을 하는데, 이 정형은 이 날 전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숙련이 됐을 때도 손질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굴할 때 끝에 우리가 말하면은 찔끔찔끔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칼날 전체를 써서 정형을 해야지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체력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다리 부분에서, 자, 여기가 지금 앞사태 부분이거든요. 자, 앞사태는 자, 정갑, 우리 앞다리살과 이 경계 부분을 일자로 잡고 그대로 끊어줍니다. 자, 먼저 앞다리 쪽에서 자, 앞사태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앞다리 옆쪽에 왼쪽에 보시면 자, 꼬리살이 있습니다. 자, 꼬리살 부분들을 자, 이 경계면을 놓고 꼬리살을 제거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앞다리가,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부채 덮개살이거든요. 덮개살 입쪽에 있는 이 부채살까지 같이 해서 앞다리로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부채살의 사용 범위가 많이 늘어나면서 육가공마다 이 부채살을 완전히 빼내고 이 앞다리 부분만 유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아예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꼬리살까지 붙어서 하면 금액은 좀 많이 내려가는데, 이건 업체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다리 부분입니다. 자,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힘줄, 우리가 이제 스지라고 하죠. 스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손질하기 전에 이 겉기름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떡기름이라고 하고 이제 겉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보시면 여러분들 만져보면 약간 딱딱한 기름, 그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제가 그냥 칼을 쓸 때도 칼을 전면을 다 쓰거든요. 날 전체를요. 이게 습관화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전문가가 되었을 때도 자, 그리고 덮개살 위쪽에 보시면 또 떡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떡기름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힘줄을 제거하고 다시 이 떡기름을 손질을 하게 되면은 배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먼저 떡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힘줄을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떡기름이 제거된 데 보면 이 부채 덮개살이거든요. 덮개살 위쪽에 이렇게 힘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날이 바깥쪽으로 하여, 자, 먼저 가운데 쪽을 넣으면서 칼날, 이때 중요한 거는 힘줄을 밀고 들어갈 건데요. 칼날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 힘줄에 살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칼날을 위쪽으로 올리듯이 밀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밀어내면 이렇게 살이 최소화 되겠죠. 또 이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밀어줍니다. 그리고 잡아져 있는 부분을 다시 칼을 내릴 때도 칼날이 아래쪽 고기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하면서 내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할 때 몸 쪽에 칼이 확 들어오지 않게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잡고,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덮개살에 있는 힘줄을 제거합니다.
자, 그 후에 부채 덮개살을 제끼고 나면, 자, 이 정도의 힘줄은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두꺼운 힘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확실히 제거해 줍니다. 그래야지 상품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 후에 이제 부채살을 제거합니다. 자, 지금 이쪽 이 앞다리 쪽에 보면 경계면이 나오거든요. 자, 경계면을 따라서 쭉 올려서, 자, 보통 이 끝까지 다 넣는 경우인데 이 뒤쪽에는 힘줄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힘줄이 두꺼운 앞쪽으로 끊어줍니다. 보통은 이까지 많이 끊습니다. 자, 부채살을 제거합니다. 부채살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채살을 떼고 나면 부채살 옆면 위쪽에 또 두꺼운 힘줄과 지방이 있습니다. 자, 힘줄을 걷어줍니다. 그리고 좀 맞아 있는 떡기름도 제거합니다. 자, 육가공에 따라 여기서 더 손질을 하는 육가공들도 있고 덜 손질하는 육가공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공 포장을 안 하고 걸어서 숙성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최대한 살이, 지방이 막이 보존되어야지만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윗면이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뒤집어서 자, 좌측 뒤쪽에 보면은 부채살 반대편 꾸리살이 붙어있는 위쪽에 보면 커다란 힘줄이 또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제거합니다. 먼저 기름을 손질하고 마찬가지로 칼을 깊숙이 넣어서 날이 윗면을 향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면서 살이 최소한 안 붙게 해서 힘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앞다리에서 떨어진 갈비 덧살인데요. 덧살 위쪽에 있는 지방도, 자, 보시죠. 칼 면적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형이 손쉽게, 그리고 힘이 덜 들어가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각 앞다리, 육가공에서 유통은 한 요 정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시육처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부위는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됩니다. 자, 그것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부채 덮개살. 자, 여기는 근막을 따라서 앞다리살 위쪽에 있는 덮개살 쪽에 보면 근막이 보입니다. 자, 근막 보이시죠? 이 근막을 따라서 부채 덮개살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넘기면, 자, 갈비 덧살. 갈비 덧살, 그 다음에 자, 앞다리살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부채 덮개살은 두께가 얇고 넓이가 넓습니다. 그리고 갈비 덧살은 발굴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이거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갈비 덧살입니다.
그리고 약간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자, 앞다리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은 위에 힘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부채살입니다. 자, 부채살의 주 용도는 샤브샤브 내지는 요즘엔 이제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구이용은, 자, 손바닥 한 마디, 요 전체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구이로 쓰기 가장 적합하고요. 요 뒤쪽은 샤브샤브나 아니면 두꺼운 스테이크를 하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손질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밑에는 힘줄이거든요. 힘줄 위에 있는 떡기름을 손질을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줄을 다 손질하고 나서 나중에 떡기름을 띄게 된다면은 2배로 시간이 걸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떡기름을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자, 그 마찬가지 한쪽 끝면에서 칼을 방향이 위로 하게끔 해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면서 힘줄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 나머지 부분도 올리고 당기면서, 당길 때도 칼날이 위에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면서 힘줄을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위쪽에 있는 힘줄도 마찬가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중요한 건 칼날이 위쪽으로 가게끔 하면은 최대한 살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숙련되시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보시면은 이쪽에 안쪽에 부채살에 힘줄이 많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보는 이제 근내 지방도 마블링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구이로 사용할지 아니면 샤브샤브나 이런 얇게 써는 고기 용도로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살 정형이었습니다. 다음은 꾸리살입니다. 자, 꾸리살 역시 겉에 있는 지방을 손질한 후에 막을 걷어주겠습니다. 자, 꾸리살의 주 사용 용도는 육회로 굉장히 고급 부위인데요. 자, 꾸리살이 뭐냐, 옆구리에서 나오는 말로써 식감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큰 지방을 먼저 걷어 주시고, 저 용도로는 꾸리살은 샤브샤브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는 이제 육회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약간 일식 식당 쪽에서는 여러분 또 소고기 타닥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소한말에서 양이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가의 부위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큰 기름을 해주시고, 자, 머리 쪽 위쪽에 보이면 이런 큰 힘줄이 있거든요. 이 힘줄 부분들은 따로 빼주시고, 그리고 이쪽엔 뼈가 좀 많이 있어요. 물렁뼈.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자, 식당에서 육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이 막을 벗기기 위해서 칼을 대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부분이 색깔이 갈변 효과가 빨리 오게 됩니다. 최대한 이 상태로 만약에 받으셨다면, 육가공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거댄 후에 진공 포장으로 해서 오지만, 그냥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최대한 붙여놨다. 예를 들어 육회를 내가 썰고 싶다. 자, 이제 그 끝쪽부터 나오겠죠. 다 손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막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손질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0g 정도를 사용하겠다, 그럼 한 대략 한 요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막을 벗겨줍니다. 물론 다 완전히 손질을 해서 진공 포장으로 갖다 놓는 부분도 좋지만, 약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팔고 싶은 식당 분들 경우에는 이 정도 쓸 만큼, 이 정도만 막을 벗겨서 육회로 썰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리살 정형입니다. 자, 다음은 앞사태 정형입니다. 자, 앞사태는 먼저 한쪽 면의 정형을 끝내놓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떡기름이랑 큰 막이 있는 부분들, 자, 이렇게 막이 있는 부분들을 손질한 후에, 이쪽에는 힘줄 부분들을 걷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힘줄 부분들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떡기름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자, 뒤쪽 면에 자, 떡기름을 제거해 주고요. 다음, 자, 반대로 사태살을 뒤집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힘줄을 떼기 전에 떡기름을 확실하게 빼내줍니다. 자, 여기도 위쪽도요. 자, 이제 떡기름이 다 손질되면, 자, 사태 쪽에 커다랗게 있는 힘줄 있죠? 자, 이 힘줄 부분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서 볼록 튀어나온 쪽, 이 발목 쪽이거든요. 이쪽도 힘줄을 제거합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이렇게 하얗게 크게 있는 힘줄은 어차피 사태에서 삶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힘줄만 제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힘줄이요. 물론 사태는 공국이나 이런 탕에도 많이 쓰지만은 장조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상품 가치 때문에 큰 힘줄은 최대한 걷어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큰 힘줄. 자, 이렇게 해서 앞사태살 정형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정식 부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동안 이 티본 스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 부분들이 많이 수그러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위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좀 더 싸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위가 없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렇게 부채뼈를 이용한 본인 스테이크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자, 뭐냐면 부채뼈를 놓고, 자 보시면 이게 T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부채살, 그리고 반대편은 꼬리살, 이런 상태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부채살과 꼬리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본인 스테이크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현재 육가공에서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 끝쪽 부분들은 살 자체가 얇기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되고, 목 아랫부분 딱 이 정도 부분을 스테이크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고요. 이름 자체는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한우 자조금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부채살과 꼬리살이 양쪽에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양각살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위 명칭을 개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상 앞다리 정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힘들게,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과정으로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